최근 대한민국이 현무-5 미사일을 공개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와 함께 현무-6, 현무-7의 연구개발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한국의 미사일 개발 속도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들은 긴급 보도를 내며 한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현무-5는 세계 유일의 초고위력 탄두를 장착한 탄도 미사일로 약 9톤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이 보유한 최대 탄두 중량 미사일인 화성-4.5보다 2배 가까운 위력을 지닌다. 현무-5는 한국의 삼축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며 특히 GEM-PR, 대규모 응징보복, 전략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이 미사일은 김정은 정권과 북한의 전쟁 지도부를 정밀 타격하여 전쟁 지휘 능력을 마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무-5의 형상은 기존 현무-2와 유사하지만 크기가 커졌으며 콜드런치 방식을 채택했다. 콜드런치는 미사일이 발사될 때 화염이 외부로 보이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함정 및 잠수함에서의 운용을 고려한 설계로 보인다. 탄두 중량이 기존 2.5톤에서 9톤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총 중량은 36톤에 달한다. 이는 미국, 중국, 러시아의 대부분의 탄도, 미사일이 1톤 안팎의 탄두를 탑재하는 것과 비교할 때 상식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현무-5의 공개 이후 북한은 즉각 반발하며 한국과 미국의 전략 무기를 강하게 비난했다. 북한은 이 미사일이 자신들의 갱도 기지를 초토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 북한의 지휘부는 전시에 대비해 지하 300m 깊이의 벙커를 구축해 놓았지만 현무-5의 관통력과 파괴력은 이를 충분히 무력화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최신 벙커 버스터 폭탄인 GBU-57이 12톤의 폭발력을 갖고 있는 반면 현무-5는 탄도 미사일 특유의 초고속 낙하 운동 에너지를 더해 더욱 강력한 벙커 파괴력을 지닌다. 마하 10의 속도로 지하 100m 이상을 뚫고 들어가 폭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과 지휘부를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 역시 현무-5의 사거리와 위력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은 현무-5의 크기와 구조를 분석한 결과 중장거리 미사일로 개량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탄두 중량을 줄일 경우 사거리를 3,000km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어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급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 매체들은 현무-5가 단순히 북한을 겨냥한 무기가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 무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이 현무-5에 이어 현무-6, 현무-7까지 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의 미사일 전력이 지난 10월 1일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6주년 국군이날 기념행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상대로 한 한국형 삼축체계 무기들이 대거 선보였다. 한국형 삼축체계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보복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끈 것은 괴물미사일이란 별칭을 가진 현무-5였다. 10월 1일 국군이날 공개된 현무-5는 구축 18륜 이동식 발사 차량 형식으로 탑재된 발사관 길이만 20m가 넘어 보였다. 사진 국방부. 이날 처음 공개된 현무-5는 구축 18륜 이동식 발사 차량 형식으로 탑재된 발사관 길이만 20m가 넘어 보였다.
지상 분열의 마지막에 등장한 현무-5 발사 차량 2대는 거대한 덩치에도 불구하고 18륜 바퀴 전부를 오른쪽 같은 각도로 돌려서 이동하는 일명 개걸음 쇼를 보여줬다. 육중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좁고 산악 지형이 많은 한반도의 전장 환경에서 완벽한 작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 현무-5의 국군이날 공개와 관련해 정부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비닉무기이자 전략무기인 현무-5 공개에 반대 의견이 있었던 것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초 현무-5는 지난해 국군이날 때 공개하려 했지만 외교안보 라인에서 일부 반대가 있었다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김용현 국방장관이 이번 국군이날 때 현무-5 공개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 성사됐다고 말했다. 현무-5의 개발이 본격화된 것은 그동안 우리나라 탄도미사일 개발의 족쇄가 되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2017년 본격 개정되면서부터다. 미사일 지침이 개정되자 사거리 500km 미사일의 탄두 중량이 1톤, T에서 4톤으로 사거리 800km 미사일은 500kg에서 2톤으로 대폭 늘어나면서 트레이드오프 즉 사거리와 탄두 무게를 적절히 조절하면서 위력이 증대된 신형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특히 현무-5는 대량 응징보복을 대표하는 우리 군의 핵심 무기로 개발됐다.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육군은 지난 2017년 5대 게임 체인저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천 후 초정밀 고인력의 미사일 전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현무-5는 현존하는 재래식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가운데 8에서 9톤이라는 가장 큰 탄두 중량을 갖게 된다. 현무-5의 총무게는 36톤 정도로 알려졌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무-5와 비슷한 무게를 가진 미사일로는 현재 미국을 대표하는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미니트맨 3가 있다. 3단 추진 방식의 미니트맨 3는 최대 마하 23의 속도로 비행하며 사거리는 14,000km에 달한다. 최대 475킬로톤의 위력을 자랑하는 W-87 핵탄두를 장착한 미니트맨 3는 유사시 우리나라의 해구선으로 제공된다고 전해진다. 현무-5는 사거리가 300km에 불과하지만 무게는 사실상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인 셈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탄두 무게만 줄인다면 우리나라도 사거리가 3,000km 이상 5,500km 미만인 ICBM 즉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현무-5 이전부터 북한의 지하시설물 파괴에 특화된 벙커버스터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왔다. 벙커버스터란 방공호나 엄폐호 따위를 뚫고 들어가 그 내부를 파괴하는 폭탄을 말한다. 그 시작은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번개 사업으로 만들어진 전술지대 지유도 무기였다. 번개 사업을 통해 적 갱도 진지를 파괴할 수 있는 미사일의 탐색 개발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번개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고 그 결과 비닉 사업 즉 기밀을 유하는 사업이 아닌 공개 사업으로 전환되었고 차기 전술유도 무기라는 이름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이후 전술지대 지유도 무기로 이름을 바꿔 지속되었다. 사거리는 120여 깜로 알려지고 있으며 고정형 발사대에서 운용된다. 우레라는 별칭을 가진 전술지대 지유도 무기는 현재 육군에서 운용 중이다. 특히 북한의 지하시설물의 완벽한 파괴를 위해 침투형 열압력 탄두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열압력탄은 폭발 시 장시간의 고음과 고열 및 고압 충격파로 표적을 파괴 또는 무력화할 수 있다. 특히 동굴이나 벙커 내의 표적에 효과적이다. 2021년에는 고위력 탄도미사일로 알려진 현무-4가 등장했다. 이번 국군 이날에도 선보인 현무-4는
2톤 이상의 탄두 무게와 500km 넘는 사거리를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시험 발사에서 홀인원 즉 단 한 발로 표적에 정확히 명중하는 동시에 지면 깊숙이 들어가 폭발하며 군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현무 -4의 탄두 무게만 봤을 때 공군이 F-15K 전투기에서 운용 중인 GBU-28 유도폭탄과 비슷하다. 합금강 탄체를 가진 GBU-28의 경우 무게가 2.2톤 이상이며 280kg의 고폭탄이 내장되어 있다. GBU-28은 강화 콘크리트는 5m, 토양은 50m 이상 관통에 들어가 폭발한다. 현무 -5는 벙커버스터 기능을 가진 8에서 9톤의 대형 탄두를 탑재한다. 탄두 무게 8에서 9톤 가운데 최소 2에서 3톤은 지하시설물 관통을 위한 탄체의 무게로 봐야 한다. 이 때문에 탄두에 충전된 폭발물의 양은 6에서 7톤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사거리 300km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최소 마하 4에서 최대 마하 7까지의 비행속도를 갖는 고려해보면 어마어마한 운동에너지가 더해져 상상을 초월하는 관통 능력을 자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계 최강의 벙커버스터로 알려진 미 공군의 GBU-57 모피를 훨씬 뛰어넘는 파괴력과 관통력을 자랑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GBU-57 모피는 강화 콘크리트 200피트, 60.96m를 관통 가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현무 -5가 강화 콘크리트 관통 능력 100m 이상까지 뚫고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무 -4는 시험 발사에서 단 한 발로 표적에 정확히 명중하는 동시에 지면 깊숙이 들어가 폭발해 군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사진 국방부. 여기에 더해 전술 지대 지휘도무기와 같이 열압력탄을 탄두에 내장했을 경우 벙커버스터가 아닌 지표면에서 폭발했을 때 전술핵 무기급의 위력을 가졌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 2008년까지 미 공군이 운용했던 데이지 커터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지 커터의 총 무게는 6.8톤. 이 가운데 충전된 고성능 폭발물의 양은 5.7톤으로 전해진다. 그렇다면 데이지 커터의 위력은 어느 정도였을까? 1990년 걸프전 당시 미군은 이라크 군을 상대로 데이지 커터가 사용됐다. 이를 목격한 영국군 특수부대 SAS는 본부의 사령관님, 방금 양키 놈들이 쿠웨이트에 핵을 떨어뜨렸습니다. 라고 보고했을 정도로 전술 핵무기에 맞먹는 위력을 갖고 있었다. 우리 군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사용 징후가 있을 경우 현무 -520에서 30발로 평양을 초토화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현무 -520여 발을 평양을 향해 발사하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원자폭탄이 떨어진 히로시마, 나가사키 정도의 파괴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미사일 개발 역사는 올해로 50년이 된다. 1974년 개발을 시작한 지대지 미사일 백곰이 최초의 K미사일로 꼽힌다. 이후 1990년대 들어 전략무기인 현무 지대지 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 천마, 2000년대에는 함대함 미사일 해성과 휴대용 대공 미사일 신궁 등을 연이어 개발해 우리 군에 전력화한다. K미사일의 첫 수출을 기록한 것은 함대함 미사일 해성이다. 2012년 콜롬비아와 수출 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난해 콜롬비아 해군이 운용 중인 해성이 실사격을 통해 단 한 발로 표적함을 침몰시켜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후 인도네시아에 신궁이 소량 수출되기도 했고 2010년대 중반부터는 중동 지역에 다양한 K미사일이 수출됐다. 지난 9월 20일에는 이라크에 3.7조 원 규모로 천궁 -2가 수출되기도 했다. 비록 현무 -5는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 대상으로 해외 수출은 불가능하다.
MTCR의 경우 사정거리 300km 이상, 탄두 중량 500kg 이상의 미사일 수출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